자, 이번 강의는 파형 측정 장비 사용법, 주파수 카운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파수 카운터 무엇 때문에 쓰는 것인가, 그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의 제대로 클락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검사하는 장비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물론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튜브 강좌에 굉장히 많이 제가 강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탈 뭐 수정 발진자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탈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겠죠. 오케스트라 주의자다 하는 게 아마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돼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크리스탈 즉 수정 발진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크리스탈의 개요하고 동작 원리, 그 다음에 크리스탈의 표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재각인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크리스탈이 적용된 제품은 뭐 모든 가전제품에는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주로 우리가 취급하는 뭐 메인보드라든가 노트북 메인보드라든가 모니터라든가 TV가 주로 이제 우리가 수리맨들이 많이 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주파수 측정, 즉 클락을 측정하는 장비는 어떤 것인가. 보통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좀 많이 쓰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파수 카운터. 주파수 카운터는 이제 뭐냐면 클락을 아주 전형적으로 측정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이제 간이직으로 만드는 크리스탈 양부 테스터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크리스탈의 클락을 측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사용할 그 장비에 대해서는 뭐냐면 주파수 카운터죠. 주파수 카운터는 뭐 제품이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보편적인 거 좀 저가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카운터는 뭐 어떤 그 앞에 달려있는 노브라든가 아니면 기능들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죠? 뭐 거의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주파수 카운터 전면 패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파수 카운터의 어떤 노브, 버튼이라고 그러죠? 버튼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카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클락의 그 고정 클락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주파수 카운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꾸 왜 뭐 이런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냐면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전자회로를 구성하고 또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고장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사람일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이런 장비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연장이 많은 사람과 연장이 적은 사람이 어떤 수리를 했을 때 자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연장이 적은 사람은 아무래도 수리하는데, 그죠? 물론 그 사람이 달인이라면 몰라도 수리하는데 많은 어떤 장애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연장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고장 부위를 이런 어떤 그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 어느 부위가 문제일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 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을 한다는 얘기는, 그죠? 여러 가지 그 전자회로 구성해서 어떤 특정 부위를 우리가 찾아서 고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장비가 없다면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죠. 즉 우리가 많이 쓰는 뭐 TV라든가 뭐 모니터 쪽에 AD보드 또 메인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어떤 고장 요소 찾기가 좋아요. 하지만은 메인보드, 노트북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은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인보드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죠?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모든 기능들이, 그죠? 기능들이 거기에 다 통합이 돼 있어요. 통합이. 그러니까 어떤 불량 요소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장비를 통해서 어느 부위가 고장일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예측에 의해서 우리가 그 회로를 뒤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고장 수리한다 하는 개념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론을 모르는 사람과 이론을 아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론을 옛날 그 기술자들은, 엔지니어들은 이론을 무시한 채 어깨너머로 배워서 뭐 자동차 정비라든가 뭐 기획,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깨너머서 고수들한테 배워서 그 부위만 수리라는 한 개 일종의 뭐 달인이라고 얘기죠. 그 부분의 달인,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론을 무시한 채 뭐 어떤 어깨너머로 배운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수리의 영역을 넓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왜? 이론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이제 그 CRT 모니터라든가 CRT TV, 그 브라운관 TV죠. 그거 수리하는 그런 분들은 그 아날로그 개념이기 때문에 디지털 쪽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수리를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으시더란 얘기죠. 그 시대 흐름에 맞게끔 뭐 전자회로가 이렇게 구성된다, 저렇게 구성된다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지 수리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물론 몰라도 그죠? 본인이 해서 아, 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잘 나간다 하는 원포인트 수리 개념으로 나가면 되지만, 내가 수리 영역을 좀 더 높이고 나름대로다가 어떤 그 고장 요소를 빨리 좀 찾겠다 하면은 그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모니터라든가 TV SMPS 즉 파워 서플라이를 수리할 때 우리가 이론을 모르면 우리가 하겠습니까? 모니터 같은 SMPS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뭐 수리하는 게 어떤 그 파트별 블록 다이어그램을 본다면 그죠? 한 5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또 TV로 넘어가면은 또 SMPS 손을 못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니터하고 틀리게 TV는 굉장히 많은 전력을 먹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전력을 갖다가 아주 그 원활하게 주지 않으면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FC하고 공진 회로가 추가가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론을 모르면 수리를 못 하겠죠. 그죠? 모니터에 SMPS 이론만 가지고 수리하다가 딱 접하니까 왜 이렇게 부품이 많지? 이게 뭐지? 트랜스가 더 많네. 막 이런 그 복잡한 어떤 그 머릿속에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항상 이론을 갖다가 먼저 알려드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게 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이라는 것은 머리 아프고 지루하고 하지만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관심이 많고 또 내지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이론을 무시하지 말고요. 뭐 자꾸 뭐 저도 옛날에는 원포인트 어느 분이 고장이 많이 나요. 그럼 그것만 자꾸 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눈높이 시야를 좀 넓혀 가지고 이론과 그죠? 이런 장비도 사실은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하지만 꼭 필요한 장비라면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나 아니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 구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가 장비 아니더라도 뭐 저가 장비라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수리할 때 용이해요. 그럼 고가 장비와 저가 장비는 뭔 차이냐? 약간의 정밀도 차이인데, 그죠? 우리 테스트도 뭐 F사 거하고 우리 일반인 쓰는 거하고 비교하면 뭡니까? 약간의 정밀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수리를 못할 정도, 어떤 측정을 못할 정도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하지만은 뭐 돈이 있으면은 여유가 있다면 좋은 거 사도 좋지만은 뭐 보편 타당한 거 써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죠? 항상 그 개념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스터디하고 그죠? 또 나름대로 그 많은 그 연습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강의 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크리스탈이라는 게 무엇이냐? 크리스탈. 요런 게 요렇게 생긴 것들이 보면 또 FET도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소자를 제작한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헷갈리는 게 많죠. 우리 FET나 그죠? C5707이나 뭐 FET 같은 경우도 리드 타입이죠. 리드 타입 같은 경우는 모양이 비슷해요. 다리가 3개 나와 있고 그죠? 하지만 트랜지스터하고 FET는 엄연히 틀린 거죠. 그죠? 트랜지스터는 어떤 그 전류의 어떤 그런 걸 이용하게 한 거지만은 그죠? FET는 전기를 이용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필드 에펙트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항상 PCB의 기호명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호명에 보면은 많은 그 깨알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뭐 우리 그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접하는 뭐 AD 보드, 요건 이제 TV 쪽 AD 보드인데요. TV 쪽 AD 보드로 봐더라도 부품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보면 그죠? 비슷비슷해요 이게 그죠? 요런 것들도 비슷하잖아요. 이런 거 비슷하. 그러면 여기 표기명이 옆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이 솔다 마스크 잉크라고 그러는데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콘덴사는 뭐 C로 표기가 돼 있고, 그죠? 이런 것들 U로 표기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아 이것이 뭐 어떤 부품이다. 뭐 FET하고 TR하고 비슷하니까 TR 자리에 FET를 꽂고 FET 자리에 TR을 꽂는다는 동작이 되겠습니까? 엄연히 틀리죠. TR이라는 것은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FET는 뭐 게이트 드레인 소스라는 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틀립니다. 그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품을 찾을 때는 반드시 여기 하얀 그 솔더 마스크 잉크로 앞자리가 C로 돼 있냐 뭐 U로 돼 있냐 뭐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부품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한 사람들이 이 PCB 메인보드라고 그러죠. 메인보드에다가 이렇게 솔더 마스크 하얀 잉크로 이 부품 표기명을 표시해라. 뒤에 숫자는 1차단의 어떤 부품이냐 2차단의 부품이냐에 따라서 뭐 1차단의 뭐 첫 번째다 그러면 뭐 101, 두 번째다 102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가 붙은 것은 이제 그 몇 번째 부품이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메인보드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 데스크탑 메인보드 많이 보죠. 다 이렇게 여기 표기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표기명들이 이렇게 표기명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표기명을 보고 여러분들이 부품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 크리스탈은 표기명이 뭐냐면 X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X.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리드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SMD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반 BJ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정 발진자라는 게 없으면은 아마 전자회로가 아마 그 구성이 안 됐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죠. 크리스탈은 뭐냐면 오케스트라의 마스터, 지휘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휘자다. 뭐냐면은 그 지휘자가 없으면은 오케스트라 얘기죠. 그런 각 그 주자들의 연주가 되겠습니까? 바이올린 담당하는 사람, 뭐 첼로 담당하는 사람, 뭐 트럼펫 담당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악보를 보고 악보를 놓고 그 지휘자의 강약에 맞춰서 또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그 지휘봉에 맞춰서 어떤 그 악기들이 소리를 내고 그 악기가 어떤 강약을 내라는 손짓에 의해서 강약을 내고 해서 멋진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박수갈채를 보내는 좋은 음악을 듣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 주의자처럼 그 주의에 맞춰서 이 전자회로들 반도체 칩들은 혼자 동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 수정 발진자의 고정 클락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그죠? 실어서 동작을 한다. 자, 여기서 밑에 보면 크리스탈은 디지털 회로에서 심장 박동 즉 주기적인 정기적인 펄스에 장치들이 동작하기 타이밍을 맞춰서 디지털 장치의 부품들이 움직이게 하는 정기적 신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쉽게 말해서 제가 말한 오케스트라 주의자다. 그 주의에 맞춰서 그죠? 악기들이 모든 악기들이 그 지휘봉의 흐름에 맞춰서 자기의 악기 동작의 음을 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수정 발진자는 뭐냐면요. 천연 수정을 일정한 각도로 잘라서 양쪽에 전극을 붙여서 전기를 가했더니 거기에 희한하게 어떤 그 주파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크리스탈이라는 그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고정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보통 그 메인보드 저 AD보나 TV에 많이 쓰는 것은 뭐 25메가라든가 14.318메가를 많이 쓰는데 그에 따른 종류도 많이 써요. 전자회로를 구성한 사람이 어떤 그 반도체 소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죠? 거기에 동작 신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건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크리스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항상 보여요. 뭐 질문을 하시면은 메인보드 이거 무슨 부품입니까? 이 표기명을 보는 습관이 굉장히 좀 안 돼 있어요. 그죠? 휴즈는 F라고 돼 있죠. 그죠? 뭐 FB라고 돼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휴즈 종류인데 그건 뭐냐면 비드라는 거죠. 페라이트 비드. 그죠? 고주파를 차단하는 그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죠? 뭐 우리가 그 IC 그 전원 소자들은 뭐냐면 U로 표시가 돼 있고요. TR은 뭐냐면 Q로 표시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전기전자 기초 과정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이 조금 전에 제가 실물을 보여드렸죠. 거기에 있는 PCB 표기명을 보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어떤 부품이라는 걸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표기명들이 뭐 독특하게 되어 있는 건 없어요. 보통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어떤 부품이다. 그래서 엉뚱한 부품을 삽입하지 않는 그런 실수, 과오를 범하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크리스탈의 동작 원리를 보면요. 동작 원리를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메인보드, 우리 지금 특히 이제 모니터 쪽을 많이 보실 텐데, 모니터는 우리가 몇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죠? 자, 특히 이제 SMPS라는, 그죠? SMPS 파트가 있고, SMPS 파트에는 이제 인버터까지 같이 붙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D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버튼이 OSC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 보드, 또 내지는 이걸 메인 보드라고 얘기하죠. 메인 보드가 있고, 근데 액정 쪽에 붙어 있는 패널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 보드, 메인 보드는 우리가 뭐냐면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집합이다. 그죠? SMPS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부품 소자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얘는 부품 소자로 이루어진 거에 반해서 플러스 뭐냐, 알파. 이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메인보드에서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죠? 이 MCU, 그죠? MCU 안에 폼웨어, 즉 운영체제가 심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이 크리스탈이라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동작 신호를 실는단 말이에요. 얘네 동작 신호를 실는데, 그죠? 이 크리스탈이 죽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이라도 전자회로가 동작이 안 됩니다. 오케스트라에 마스터, 주의자가 안 나오면 그날 연주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중요해요. 이것만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 MCU라는 게 있는데, 요게 폼웨어. 우리 폼웨어로 얘기하는데 자꾸 폼웨어라는 얘기가 어려워해서 제가 운영체제다. 우리 데스크탑의 안에 하드디스크에 윈도우 7이라든가 윈도우 8이라든가 윈도우 10이 안 깔려 있으면 부팅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운영체제가 들어있어서, 비록 이걸 갖다 우리가 데스크탑은, 그죠? 데스크탑은 우리 키보드 마우스에서 어떤 입력 신호를 보내지만은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OS를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게끔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쉽게 보면 요런 거죠, 요런 거.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OSD 버튼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이게 다 연결돼 있죠. 요걸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파워온 버튼이고, 그죠? 뭐 이게 뭐 메뉴 버튼이고,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그죠? 이게 누르게 되면 이런 버튼들을 누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키보드 마우스다. 그죠? 어떤 여기서 누르면은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죠? 여기는 MCU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트리거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동작의 신호를 알려주는 어떤 계기의 신호를 갖다 우리가 트리거 신호라고 하는데, 그 OSD 버튼의 트리거 신호를 이 MCU가 받아서 이 안에 폼웨어 운영체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운영체제가 연산을 해서 각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전자회로를. 그러니까 얘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는 MCU 안에 있는 폼웨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카페 보니까 많더라고요. 어떤 폼웨어 롬 파일 좀 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런 사람 많은데, 판단했을 때 이게 불량이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니까. 그죠? 뭐 인버터도 안 켜지고, 패널보드 쪽에 VC 전압도 안 가해지고, 사운드도 컨트롤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있는 폼웨어가 손상이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D 보드는 이제 이 크리스탈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MCU의 폼웨어 운영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메인보드, 주가 되는 마더보드, 메인보드, AD보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SMPS는 뭐예요? 전기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영상실을 받아서 여기 스케일러가 1차 가공을 하고, 또 여기서 전원을 공급해 주면 여기서 스위칭을 해가지고 암페어를 높여서 각 최종 부하가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주고, 또 여기 롬에서 이 안에 있는 폼웨어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해주고, 또 EPROM이 어떤 데스크탑의 그래픽카드와 어떤 정보를 교신해서 모니터 가지고 있는 체제의 성도를 구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AD 보드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보드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TV는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죠? 왜?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이제 요게 이제 모니터 쪽이고요. 요게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간단하죠. 근데 TV 쪽은 조금은 복잡해요.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 있어요. 부가 기능이. 그죠? USB 단자도 있고, 컴포넌트 단자도 있고, 이 튜너도 있고, 그죠? 이 적외선 포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컨트롤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네. 그러니까 이 모니터 수리를 하던 사람이 TV를 넘어와서는 이거 복잡하다. 뭐 이렇게 복잡하지? 근데 기능들은 같아요. 그죠? 기능들은 요런 거를 부가적인 회로가 있어서 한 거지. 스케일러도 있고 똑같단 말이죠. 그죠? 그죠? 여기 레귤레이터도 있고 똑같아요. 그죠? 그 단지 부가 기능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D 보드는 여기 크리스탈에 보통 이제 뭐 14.318MHz다 그러면 이 고정 주파수를 이 스케일러로 공급해서, 그죠? 이런 쪽으로 이 관련 쪽에 공급을 해서 이제 뭐 14.318이면 스케일러에서도 분할도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각 그 소자가 뭐 MCU가 필요한 MCU라든가 EPROM 같은 데도 보면 시리얼 클락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겠죠. 14.318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쪽에서 받아서, 그죠? 받아서 얘가 분할해서 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로가 정상이래도 이 크리스탈이 죽으면은 이 전자회로는 컨트롤 못 한다. 아니, 오케스트라의 주의자가 없는데 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라고 쉽게 연상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크리스탈이 고장이 안 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탈은 안 나가. 물론 고장이 다른 소자에 비해서 좀 덜 나긴 해요. 하지만 얘도 불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냐면 이게 여기다 양단에 우리가 VC 전압이 가해지는데, 그죠? 그 가해지는 전압만 보고 정상이야. 전기만 공급해서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PWM이라는 거 알죠? VC전을 공급해주면은 내부 펄스 발진 회의로 해서 우리가 나오는 스위칭 그 펄스가 나오는데, 그죠? 이 뭐 얘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 소자가 뭐 어떤 크리스탈이 뭐 깨지거나 어떤 어떤 불량이거나 그러면 안 나오겠죠. VC전만 들어간다 해서 정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 앞에 표기명이 14.318이라 돼 있으면은 14.318MHz의 고정 클락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주파수 카운터로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게 25메가다 그러면 25메가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만 측정하면 안 된다. 발진이 되는 것들은 소자들은 전압만 측정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금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있죠. 이 DCC 컨버터라고 하는데 1번으로 10V가 들어와서 내부 발진에 의해서 1500-50은 그죠?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2번 단자로 우리가 5V를 내는 거예요. 12V가 들어가서 내부 펄스 발진 스위칭 회로에 의해서 2번 단자로 5V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이 150kHz에, 그죠? 여기는 2번 단자는 5V가 나오지만은 여기를 우리가 재서, 그죠? 재서 정상적으로 얘가 표기명에 있는 150kHz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메인보드에 보면 뭐 노트북 메인보드나 아니면 데스크탑 메인보드에 보면 보통 이게 크리스탈이 하나가 딱 보통 돼 있어요. 그죠? 하나가.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하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내지는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14.318이라는 메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랜 쪽이라든가 사운드 쪽에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이게 구형 메인보드가 있는데 여기가 있어요. 여기 14.318메가는 얘가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그죠? 얘가 클럭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얘가 14.318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얘가 주파수 분할해줘서 CPU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뭐 노스 브리지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뭐 사운드가 필요한 거, 이런 부분들을 얘가 여기서 주파수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 밑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요 밑에 요거는 32.768 kHz의 주파수인데, 얘는 이 사우스 브리지죠. 사우스 브리지를 전용적으로 공급해주면 고정 클락이 여기 있습니다. 얘가 없으면 부팅이 또 안 되겠죠. 그죠? 스탠바이 전화를 받아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때 얘가 클락을 여기서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우스 브리지를 위한 클락이다. 그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메인보드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담당하는 클락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전자회로가 복잡해지겠죠. 그죠? 복잡해지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주파수 분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게 마찬가지. 요게 요거예요. 요게
14.318 고정 클럭을 이 클럭 제너레이터한테 줘서, 그죠? 얘가 14.318 받아서 4배 클럭 제너레이터, 이 칩이에요. 클럭 제너레이터 칩에 의해서 주파수 분할을 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주파수만해서 USB도 보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CPU도 보내주고, PCI 쪽도 보내주고, 이게 다 보내주는 거죠. 요 하나 칩을 가지고. 그래서 전자회로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 그 수정 발전자 크리스탈 쓰는 것보다는 하나를 가지고 이 클럭 제너레이터 칩이 분할을 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전자회로가 좀 줄어든. 예전에는 요 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여기도 메인보드에도 이 클럭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전자시계에 봐도 이 클럭이 있습니다. 이게 수정 발전자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동작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이 크리스탈이.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랬죠? 제가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여러분들 주의자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자가 없으면 연주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점검할 때 다른 거 다 점검하면서 정상인데 요것만 VC 하나만 재고 이 파형 측정을 안 해본 거예요. 얘는 파형 측정을 해봐야 돼요. 클락이 나오는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5V는 나오지만은 이게 정상적인 발진이 되는지, 그죠? 왜곡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정상적인 칩에서 나오는 파형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놨다가 이 파형이 왜곡인데 그럼 얘 갈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뭐 5V가 나오네? 테스터로 재니까 5V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만 연락에 가는 거야. 얘가 진행성 불량인지 모르고.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실수를 한다. 그래서 이 발진이 나는 소자들, 뭐 크리스탈이라든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든가 아니면 PW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파형 측정을 해야 된다. 또 여기 지금 롬하고 MCU하고 EP롬이 있는데 얘가 클락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쪽에 클락, 그죠? 시리얼 클락 쪽에 이 제대로 이 클락이 공급되는지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찍어봐야 된다는 얘기, 찍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야지 얘가 이 동작 신호 얘를 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VC 하나만 체크하고, 그죠? 들어가네 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만 갈아대고 있는 거죠. 그죠?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물론 뭐 전번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 뭐 초보자들은 보면 그래. 이 콘덴사 문제야. 뭐 콘덴사는 아주 뭐 그 약방의 감초처럼 단골매리로 나오는 거죠. 얘가 문제야 하고 다 갈았더니 돼. 이 콘덴사만 가면 되겠구나. 그거는 지극히 아주 협소한 범위의 어떤 그런 개념이겠죠. 그죠? 용량 감퇴가 돼가지고 가는 것은. 하지만 이런 전자소자들도 분량이 많다는 거죠. 자, 크리스탈 표기명은 여러분들이 다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24메가, 12메가, 24.576메가, 그죠? 14.318메가헤르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주로 이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리가 있는 리드형을 많이 써요. 이게 리드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SMD 타입을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방식이고요. 거의 리드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표기명이 애매하게 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TV라든가 아니면 모니터 쪽에는 잘 안 쓰는 거고요. 다른 쪽에 특수장비 쪽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은 리드 타입의, 그죠? 홀에 그 리드를 넣어서 뒤에다가 솔더링 하는 그런 방식의 리드 타입을 씁니다. 이렇게 표기명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측정할 땐 뭘 봐야 되겠어요? 24? 24메가헤르츠네. 12? 이게 나오는 측정하면 되겠죠. 14.318? 여기다 메가헤르츠가 표시되어 있는 거 없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14.318 메가헤르츠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주파수 카운터로 측정하면 되겠다 하는 측면이죠. 그죠? 자, 크리스탈이 적용된 제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메인보드에서 요게 지금 여기서 고정 콜락을 받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다른 쪽에 필요한 거예요. 요게 없는 것도 많아요. 14.318 받아서 클락 제너레이터가 주파수 분할을 해서 CPU에 공급하고 PCI 쪽 공급하고 PCI 익스프레스 1에 공급하고, 그죠? 여기다 PCI 쪽에 공급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노스브리지 쪽에 공급하고, 그죠? 노스브리지에서 이제 이쪽에 메모리 쪽에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클락이 있다. 그래서 VCC 전원만 재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항상 발진하는 소자들은 VCC 전압과 반드시 출력 발진 파형을 봐야 된다. 그죠? 근데 이 크리스탈은 고정 클락이기 때문에 고정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천연 수정을 일정한 각도로 크기를 잘라서 전극을 붙여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 주파수가 나와요. 여기 표기된 게 제대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메인보드 노트북 쪽에 보면 여기 크리스탈이 요건 좀 틀리게 생겼죠. 그죠? 예. 왜냐면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두께도 얇고
그죠? 또 아무래도 데스크탑에 비해서 발열이 심해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한, 그죠? 좀 더 크기가 낮은 요런 SMD 타입의 클락을 많이 씁니다. 여기도 표시가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이라, 그죠? 요 뭡니까? 탄탈콘데서 아주 흡사하게 생겼어요. 요 뭐 쇼트키 다이오드나 이런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죠. 표기명을 봐야 돼. 표기명 X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무지하게 비슷하죠? 이거 아니네 하고 그러지 말고 표기명을 보고 아 이게 크리스탈 X로 표시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그죠? PCB 표기명을 X는 크리스탈이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 보드에서는 그죠? 보통 이제 뭐 14.318메가 25면 쓰는데 이 전자회로를 구성한 설계한 사람들이 어떤 클락을 쓸 것이냐 한 것 때문에 꼭 14.318만 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14.318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여기서 클락이 하나 있죠. 여기도 이제 이게 없으면 동작이 안 되죠. 그죠? 동작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소자들의 그죠? 동작실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실어줘야 되는데 없다. 못 있죠. 그죠? 요거는 지금 표기명이 Y1으로 돼 있어요. 그죠?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뭐 항상 X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Y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죠. 자, TV 쪽도 봐도 여기 지금 크리스탈이 있죠. 여기도 있죠. 그죠? 얘는 지금 부가회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가회로가 많다 보니까 얘를 컨트롤 해주는 칩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이 당황하지 마시고 야, 모니터 AD 보드야 하고 이 부가회로구나. 관련되는 거구나 하고 이런 보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모니터 AD 보드보다 이 뭡니까? 크리스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 두 개가 있죠. 예. SMD 타입으로 되네요. 여기 양쪽에 표면 실장 부품이라고 하죠. 여기다 위에다가 이런 거 측정하기 좋잖아요. 여기다 측정하면 되는데 리드 타입은 이 보드를 뒤를 뒤쳐서 그죠? 뒷면을 측정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뒤에 리드가 불편하다면 하나의 리드에다가 그죠? 그 짬파선을 하나 납땜해서 측정할 수도 있겠죠. 여기 TV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주파수를, 그죠? 클락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우리가 대표적 오실로스코프를 볼 수가 있죠. 오실로스코프 보면, 물론 고가 장비들은 이게 여기다가, 주파수까지 나오죠. 근데 100%다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주파수 카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런 발전하는 건 측정을 하는데, 오실로스코프 갖고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죠?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측정을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죠? 그거 참조를 하시고요. 자,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이게 판정을 하면, 이게 제 건데, 이 표시가 안 돼요, 이게. 물어봤더니 된다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게 표시가. 뭐, 이 메이커, 제가 리골 걸 갖고 있는데, 그죠? 리골 거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다 측정하면 이렇게 파형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타임이 이 파형이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압 VC 전압도 중요해요. 그죠? 중요하지만 이 파형이 제대로 이렇게 클락이 고정 파형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런 이제 주파수 카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파수 카운터. 요거는 이제 뭡니까? 클락을 고정적으로 아예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LCD 창에다가 뭐 14.318점 13.318 나오겠죠. 이 고정 클락을 측정하는 이런 장비인데 이 장비가 고가 장비고 저가 장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가 장비예요. 그죠? 뭐 이런 걸 다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혼자 부품을 구입을 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냥 가격은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장비와 저가 장비 차이는 뭐냐면 정밀도 차이다. 정밀도. 그죠? 정밀도가 얼마큼 더 정밀하냐. 근데 크게 제가 볼 때는 많은 그 오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걸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있게 만들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이게 0.01Hz부터 500MHz는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 꽂고 그다음 50메가에서 2.4기가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꽂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FRE 키는 이제 주파수를 측정하는 거죠. LCD 창에서 킬로헤르츠로 할 거냐 아니면 메가헤르츠로 할 거냐 그렇게 참 간단해요. 측정하는 것은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펑션 키하고 컴피름 확인 키 이런 걸 많이 쓰죠. 두 개를. 그죠? 어느 걸 측정할 거냐 주기를 측정할 거냐 아니면 주파수를 측정할 거냐. 그래서 펑션 키를 누르면 번호가 1번, 2번, 3번 내려가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14.318 메가를 측정할 거다는 뭡니까? 포트는 여기다 A 포트에 꽂아야 되겠죠. 프로브를 꽂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펑션 키를 해서 여기다가 F 알리키에 맞춰 놓고 여기다가 메가헬스죠. 한 다음에 확인 키를 눌러서 측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AD 보드에 14.318 메가헬스의 그 크리스탈이 고정 클락이 있는데, 물론 VC 전압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냥 측정하면 안 되겠죠. VC 전압 전기를 공급해 놓고 측정하면, 그죠? 여기 지금 요게 지금 14.318니까 요 A 포트에 꽂았죠. 꽂고 지금 여기 이 펑션 키를 이용해서 메가헬스에 놓고 요 주파수에 놓고 측정하니까 14.318이라는 고정 주파수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하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게 없는 사람은 나 가격 부담돼 그러면 이 크리스탈 양부 측정기라는 그 우리 이 제품을 완성품이나 아니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다이 제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팝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탈은 리드 타입 같은 거는 디솔더링하기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요. 여기다 꽂으면은 여기다가 양쪽 단자에 꽂으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아, 나 그게 싫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VC 전압은 이제 테스터로 되니까 들어가. 근데 클락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야. 궁금한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도 측정할 수가 있다. 요건 다이아 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양쪽에 꽂았을 때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죠?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14.318의 메가헬스를 갖다가 떼어가지고 ADB 떼어가지고 양쪽에 꽂았더니 14.318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상이네. 요런 걸로도 우리가 주파수 클락을 측정할 수가 있다 하는 이렇게 다이 그 용품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건 다이 용품을 사가지고 만들어서 약간의 개조를 거쳤습니다. 그죠? 바로 그냥 220V 꽂아갖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개조를 했어요. 요거 제작 방법은 유튜브에, 그죠? 지그 제작 팁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파수 카운터 구조미 기능을 좀 살펴보면요. 보통 이제 전면에 이런 노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쓰는 것들은 한정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요 지금 A 포트하고 B 포트가 있죠. 채널 A, 채널 B가 있는데 채널 A는 0.01Hz부터 50MHz까지 쓰는데 주로 이제 우리는 A 포트를 많이 쓰죠. 보통 우리가 이제 AD 보드나 아니면 TV 쪽 보면은 14.318MHz 그 정도에서 많이 쓰는 거고, 이런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안 쓰죠. 물론 다른 기기에 쓸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채널 A 포트를 많이 씁니다. 그죠? 여기다 우리가 이제 프로브를 꽂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뭐냐면 이제 게이트 타임이라고 어떤 정밀 측정 범위를 넓히고 좁히는 그런 걸 요걸 쓰는데, 그죠? 요거 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굳이 만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쓰는 게 보통 보면 이제 펑션 키. 펑션 키는 뭐냐면 요걸 누르면은 주파수를 측정할 거냐 하는 선택이 나와요. 그죠? 요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누르게 되면 킬로헤르츠를 측정할 거냐 메가헤르츠를 측정할 거냐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메가헤르츠로 측정한 14.318이 메가헤르츠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맞춰 놓고 확인 키를 누르면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쓰는 키가 뭐 보통 채널 A 포트, A 채널 요 포트, 게이트 타임, 펑션 키, 그 다음에 컴피럼 확인 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용하다가 뭐 문제점이 생겼다 그러면 리셋을 눌러서 장비를 초기화하는 그런 이제 버튼. 그거 말고는 굳이 쓸 이유는 없죠. 그죠? 쓰기는 간단해요. 설명은 여기다 이제 몇 개를 해놨는데 그런 측면에서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장비를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은 뭐 보통 이제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장비를 구매하게 되죠. 구매를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따라오는 게 요 프로브가 하나 따라오거든요. 프로브가 따라오는데 이 프로브의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사게 되면 프로브가 지금 제가 개조를 한 건데 요 프로브가 있죠. 이거 포트에 그죠? A 포트나 B 포트, 채널 B 포트에 꽂히는 거고, 요게 지금 측정 포트가 요 그라운드 단자 요거하고 이 빨간 단자가 이 두 개가 악어 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어 클립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라운드 단자는 이런 데다가 이제 그라운드 꽂으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런 거라 그러면은 그죠? 적색 프로브가 이런 거라면 이게 측정하기가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테스터 리드봉이 있죠. 요 부분을 잘라 갖고 자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매장에 돌아다니는 뭐 이 저 테스터기 이 리드봉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적색 리드봉을 하나를 갖다 잘라서 납땜을 하면 그죠? 요 우리가 측정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그라운드를 설정하고요. 그죠? 요거를 만약 크리스탈 요거다 그러면 요 뒷면에다가 그죠? 뒷면에다가 요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좀 편하죠. 그래서 딸려올 때는 요게 이렇게 이게 두 개가 그죠? 악어 클립이 검정색 하나 빨간색 하나 물리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글쎄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오실로스코프에 프로브를 써도 관계는 없는데 그건 선택 스위치 같은 게 있어서 아마 이게 잘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보가 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장비를 만들 때 어떤 뭐 노이즈 특성이나 감안해서 만들어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게 테스트 해보고 요 이제 원래 온 요 케이블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개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되겠죠. 사용 방법은 그냥 간단하죠, 이게. 예, 의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제 주파수만을 측정할 때는 이제 전용 장비로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 장비로 주파수를 측정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론 오실로스코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크리스탈 양부 측정 기구로 주파수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완성품도 있고 요렇게 해외 사이트 가면은 요거를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이 키트를 팝니다.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찾아가 여러분이 다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뭐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매장에 인두기라든가 나비라든가 뭐 다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만들 때 우리가 좀 개조할 필요는 있겠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LCD 요거 여기다 꽂을 때는 이걸 거꾸로 꽂으면 요 점 있는 데가 거꾸로 꽂으면은 이 동작이 안 되니까 잘 보시고 만드셔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요 기기의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요 지금 AD 보드잖아요, 이게. 요 AD 보드에서 그죠? 요 크리스탈을 탈거한 상황에서 요걸 뽑은 상황에서 우리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좀 단점이에요. 여기 보면 이 포트가 있죠, 여기다 1, 2, 3번이 있는데 1번, 3번에다가 다리가 1번, 3번이 꽂히게 돼 있어요. 1번, 2번은 간격이 뭐 좁은 건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쓰는 이제 크리스탈, 리디움 크리스탈은 1번, 3번에 꽂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 꽂히면 방향 밖에도 관계가 없어요. 그죠? 크리스탈은 뭐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꽂아도 관계가 없단 말이죠. 꽂으면 여기 LCD 창에 요 지금 크리스탈에 표기된 뭐 14.318MHz라든가 25MHz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다 딱 그 LCD 창에 표시가 되죠. 아, 그럼 이건 양품이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가 있으면서 또 뭐냐 주파수가 나오니까 그죠? 이게 여기 표기된 주파수하고 동일한 주파수가 나온다. 25메가인데 20메가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진행성 불량이겠죠. 그런 것들은 그런 건 갈아줘야 되겠죠. 뭐 25메가헤르츠인데 25.001이 나온다. 이거 불량 아니야? 오차 그죠? 이 장비들은 이 정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25뭐가 나온다 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정밀도를 우리가 감안해서 정상이라고 판정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25메가는 터무니없이 20메가가 나온다든가 뭐 19메가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이용품을 구매해서 이걸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만들어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파수 카운터라는 이 장비를 구입해서 쓰시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요것이 가격이 좀 저가형 그 다이용품보다는 요게 좀 가격이 비싸니까 이게 좀 더 좋겠죠. 그죠? 측정해 보니까 차이가 크게 없더라고요. 제가 측정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름대로 이 장비도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국내 구매하면은 이게 국내 구매하면 해외 가격보다 한 2배 이상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구매를 여러분들이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구입하시면 저렴하게 구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죠? 배송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특히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죠. 느긋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급하신 분들은 뭐 국내에서 구매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 주파수 카운터가 제품들이 뭐 유명 제품도 있고 브랜드 제품도 있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가 그죠? 정밀도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도 좀 고가 장비를 살라고 하다가 뭐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장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저가형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비가 장비 우리가 전기전지 기초과정에서 장비 말씀드릴 때 장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AS망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국내 AS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AS 받기가 고장이 났다. 뭐 장비라는 건 고장 날 수 있잖아요, 사용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연 AS망이 국내 AS망이 있냐, 또 국내에서 원활하게 부품 조달이 가능하냐, 그죠?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요거는 국내 AS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저가형 장비를 구입하실 때는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쓰셔야 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뭐 나는 이 장비를 오래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가 장비를 구입하고 국내 AS망이 철저히 갖춰진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AD보드에서 우리가 크리스탈 양부지구, 우리가 다이용품 키트로 사가지고 다이 한다 그랬죠. 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AD보드에서 이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죠. 여기 요 크리스탈, 얘는 이제 우리가 다이한, 그죠, 키트를 사갖고 만든 크리스탈 양부 테스트 지구는 이 크리스탈을, 그죠, 이 탈관 상황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D보드에 있는, 그죠, 요 크리스탈을 우리가 디솔더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디솔더링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PCB 홀더를 많이 쓰거든요. 이 거치해 놓고 하면 상당히 솔더링이나 디솔더링 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저는 요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말고도 PCB 거치대가 또 있어요. 그죠? 막 2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가변적으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 보니까 충분히 납을 갖다 입힌 상황에서 우리가 납 흡입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 납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이 앞에 실리콘을 제가 붙여놨다 그랬죠. 요거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실리콘을 붙여서 하니까 잘 빨아들여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크리스탈을 빼야 돼요. 그죠? 크리스탈을. 쏙 빠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비에서 AD보드에서 이렇게 이제 크리스탈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양부 측정, 그죠? 크리스탈 양부 측정 지그죠? 요건 제가 좀 개선을 했어요, 그죠? 요거만 있는데 좀 사용에 편리하기 위해서 막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전원을 ON 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죠? 크리스탈이 삽입하는 커넥터예요, 그죠? 커넥터, 여기다가 이제 지금 뺀 14.318MHz 여기서 뺐죠, 그죠? AD보드에서 요 14.318MHz의 수정 발진자를 여기다가, 그죠, 이 커넥터에다가 일단은 삽입을 해야 되겠죠. 삽입을 하게 되면 바로 나오죠. 14.318MHz, 얘는 정확하게 무슨 나옵니다. 14.319가 나왔네요. 요거는 관계없다 그랬죠. 왜냐면 오차 범위니까. 그래서 이 지금 크리스탈은 양품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가형 장비를 구매하기가 좀 어렵다,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해외 사이트에서 키트로 구매해서 완성품을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구매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탈 요거는 AD보드에서 제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렇게 하면 우리가 수고를 덜을 수가 있다, 그죠? 요렇게 요런 이제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뭐냐면 주파수 카운터라는 저가형 장비로다가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니터에서 떼어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떼어낸 장비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PCB 홀더에 거치를 해놓고 요걸 이렇게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사용하기 편해서 전원을 인가를 해보면은, 그죠? 뭐 당연히 얘는 뭐 정상 제품을 제가 뜯어서 한 거니까 LED 바에 점등이 되겠죠. 근데 이거 측정할 때는, 여러분 측정할 때는 이렇게 다 결합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죠? 요 AD 보드만 전원을 인가한 상황에서 얘를 그 주파수 카운터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AD 보드는, 그죠, 뭐
이 DC잭만 꽂게 되면 아답터로 12V만 인가하게 되면 얘는 전원이 자동적으로 이 그 각종 그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쪽에 소자 쪽에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다 연결할 필요는 없죠. 그죠? 예, 그런 거를 이게 단독으로 해도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꽂아 가지고요. 여기다 OSD 버튼 달 필요도 없어요. 그죠? OSD 버튼은 사실 무슨 뭐 백라이트에 그 시그널 신호를 주거나 그죠? 패널 쪽에 VC 전압을 우리가 게이트를 열어주기 위해서 컨트롤 하는 거니까 전자를 컨트롤 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냥 꽂게 되면 전기는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여기 단독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독으로 다 풀으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크리스탈이 정상적으로 발진이 정상 클락이 나오는지를 하려 그러면은 이 AD 보드 하나만 갖고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단 이제 뭐냐면 전원은 공급해야 되겠죠. 전기가 공급돼서 이 VCC가 들어가야 수정 발진자가 동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가 갖고 있는 고정 고유의 주파수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니까 전원 항상 인가를 해 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리드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PCB를 그죠? 뒤쪽으로 우리가 뒤쪽으로 측정을 해야 돼. 여기서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PCB를 뒤쪽으로 뒤집어서 뒷면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왜 이제 측정해도 되냐면은 이것만 꽂게 되면 전기는 다 공급이 돼요. 단독 AD부 단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하는 겁니다. 테스터를 DC 모드에 놓고요. 일단은 12V가 들어가면은 이쪽에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12V를 5V를 만들어서 각종 부하가 필요하는 이 레귤레이터, 그죠? LDO 레귤레이터에 전압을 공급하죠. 자, 5V가 들어가서 그죠? 3.3V를 우리가 뽑아내는 거고 5V가 들어가서 1.2V를 만들어내는 이 레귤레이터죠. 그죠? 그게 전원이 다 동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D보드 단독으로 요 크리스탈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뒷면을 측정해야 되겠죠. 리드 타입이니까 그죠? 이 뒷면에 솔더링 돼 있는 거니까 리드가 그죠? 여기선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리드 양쪽 리드에다가 여기 솔더링 돼 있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이 단자에다가 우리가 그 뭡니까 주파수 카운트 프로브를 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PC 홀더 거처를 하고요. 요 PC 홀더는 뭐 측정할 때나 솔더링 할 때나 디솔더링 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자, 주파수 카운터를 우리가 지금 14.318MHz니까 그죠? A 포트에다가 우리가 삽입을 해야 되겠죠. 자, 전원을 인가하고요. 스위치는 뭐냐? 요 펑션 키와 컴피는 뺏겨서 없어요. 펑션 키를 누르게 되면 그죠? 자, 2번이 뭡니까? 메가헤르츠 측정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요 상태에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뒤에 전원을 일단 인가한 거죠. 여기 AD보드에. 여기 측정하게 되면 그죠? 14.318MHz라 정확히 나오죠. 그죠? 14.317이네요. 기기 정밀도 때문에 얘는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탈 측정할 때는 항상 뭐 여러분들이 VC 전압만 해서 아 정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크리스탈도 분량이 있어요. 그죠? 얘가 전압은 들어가지만 정상적으로 주파수가 그 크리스탈 그 상단에 표시된 뭐 14.318MHz라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그게 출력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주파수가 출력이 되는지를 정확히 측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전압은 들어가지만 그죠? 전압은 들어가지만 주파수가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회로는 동작을 못 하겠죠. 그죠? 오케스트라의 주의자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연주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만 재고 주파수를 안 재는 그런 우리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좀 이상하다. 회로가 다 정상적으로 레귤레이터 전압, 뭐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든가 아니면 LDO 레귤 전압이 나오는데 왜 동작이 안 될까?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탈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수정 발진자에서 정상적인 클락이 제공이 돼서 소자가 그 신호에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이 되는지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 부분을 간과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전압 다 들어가. 그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12V가 들어가서 테스트하기로 2번 단자를 재니까 5V가 나오더라. 5V는 직류가 아니라 맹류성입니다. 그죠? 발진 스위칭을 해서 나오는
우리가 그 맹류 전압이기 때문에, 그죠? 걔는 파형을 측정해서 이 파형이 정상적인가 왜곡이 되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5V를 갖다 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쇼트키 다이오드 코일과 콘덴서를 걸쳐서, 즉 뭐냐면 AC 필터를 통해서 걔가 그 맹류성의 어떤 그 전압을 우리가 직류성으로 만들어주는 필터링 해노가 바로 있죠. 12V를 받아서 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받아서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스위칭을 해가지고, 그죠? 2번 단자로 5V가 나오지만 걔는 직류가 아니라 맹류성이기 때문에 바로 필터링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5V, 완전한 5V를 만들어서 바로 최종 부하가 필요한 레귤레이터, LDO 레귤레이터,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로다가 우리가 5V를 공급해주면은 3.3V 레귤레이터 다운하든가, 뭐 1.2V를 다운하든가, 1.8V를 다운해서 그 소자가 필요한 VC 전압을 공급해준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크리스탈은 전압이 좀 약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뭐 전압 강화 회로를 통해서 들어가겠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런 부분들을 발진하는 소자에 대해서 항상 늘상 만원하는 얘기지만 V전압만 측정하지 말고 파형을 측정해서 정상적으로 파형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지, 그죠? 그 소자가 정상이다 아니다, 파형이 왜곡됐다 아니다 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양부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 장비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죠? 이런 측정 장비가 없다면 우리가 발진을 어떻게 해? 테스터는 전압을 재는 장비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측정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장비에 대한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은 우리가 뭐 어떤 회로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고장 부위를 진단하기 위해서 장비, 즉 연장이 많은 사람과 연장이 적은 사람은, 연장이 적은 사람도 뭐 이것저것 갈다 보면 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작업 공수가 는다. 그죠? 나름 스트레스가 많이 가중되고 수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된다. 그러면 소비자는 과연 그 부분을 기다려 줄까요? 그러진 않죠. 그러기 위해서 이 장비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테 이제 장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 주파수 카운터를 기점으로 해서 장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전부 다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내가 꼭 필요한 장비는 구매를 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쪽 쪽에 일을 하거나 이쪽 쪽에 뭐 취미로 해서 어떤 회로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 필요한 장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갖춰야 될 필수 장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뭐 필요로 해서 만드는 이제 지그 같은 거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파수 카운터, 그죠?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클릭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클릭을 해주면 제가 더 이제 그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구독 클릭 좀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 때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